이제 시간이 없어서 끊었죠. 그쵸? 네. 네, 소크라테스 문답법 좀 기억나요? 계속 물어보는. 네, 그쵸.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을 코너로 몬 다음에 좀 더 생각해봐라.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교습 방식이었다. 그쵸? 네. 자, 근데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의 생각을 오염시킨 죄로 사형당했죠. 그쵸? 소크라테스가. 네. 네, 그러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책으로 내고, 네, 그리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해서 그 사상들을 이제 후대에 전파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네, 민주정보다는 뭐가 더 좋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좋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그 제시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했던 거 좀 기억나요? 네. 예, 그럼 그 이어서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보면은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이시죠? 그쵸? 네, 이 사람도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천문, 생물, 수학, 물리, 시, 정치, 윤리와 같은 다양한 과목에서 권위자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뭐 누가 잘한다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수학에서 뭐 누가 잘한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20년 동안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원장이죠. 차기의 원장으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다 생각했는데, 플라톤이 이제 막상 그 학원을 넘겨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자기 사위한테 넘겨줬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깊이 실망하고, 실망하고 나가서 이제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학교를 또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플라톤한테 실망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천상의 윤리, 그쵸? 천상의 도덕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죠. 그쵸? 네, 안 믿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하늘 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 실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고스의 그런 어떤 그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리를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했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어 내려오는 연역적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그런 방법을 거부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목표가 달라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천상의 그런 어떤 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고상한, 그쵸? 도덕적 인간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기본 방침이 되는 거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박식한 사람, 그쵸? 네, 다재다능. 네, 이걸 이제 지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이제 길이 갈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나와서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제 한 뒤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제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의 이제 돌려서 플라톤 좋지 좋은 얘기했지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너희들 혈연의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아, 플라톤도 자기 그 학교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참 사위한테 줬다는 거죠. 저 실력은 누가 더 뛰어나요? 아리스토텔. 자기가 더 뛰어난데,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뭐 천상의 논리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이 땅에, 그쵸? 그러니까 혈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이 더 잘 작용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세상을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밑에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방대하게 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쵸? 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동기와 원인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자기 학교를 열었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명성이 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아카데미 학원장 해야 되는데 이제 나와서 새로운 조그만 리케이온 학원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이제 새로 세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이제 필리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아,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이제 아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누가 좋은가 이제 이렇게 물색을 하다 보니까 마침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좀 가정교사가 되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여기서 좀 멀리 좀 비전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걸 또 오케이,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뭐,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신은 강국으로 그죠? 뻗어 올라가고 있고 그 아들은 뭐예요? 그럼 장차 이제 그 재위를 이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그 아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꿈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볼 만한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마도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가 그 진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서 진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제 팔방미인이죠. 그래서 팔방미인의 그런 형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천상의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은 천사 같은 사람처럼 만드는 걸 목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재다능하게, 그렇죠? 예. 네. 이 세상의 그런 원리나 지식을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달달달달 그냥 그 누구보다도 능통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 알렉산더가 그 재능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탈방미인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결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로 이제 흘러가는 데 있어서 또 한 역할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 동방 그 원정 떠나잖아요. 이제 네. 그 알렉산더가 그때 거기서 이제 그 나온 온갖 그 생물 표본들 이런 거 막 보내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생물학 그 체계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과학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 인연이 여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아, 만약에 이때 가정교사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거절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의 역사에서 생물학 체계를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딱 등장하잖아요. 그쵸? 네. 사실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살린 거죠. 그쵸?
네. 예, 혈연의 힘을 이기진 못했지만, 그쵸? 네, 자기 힘으로 결국 이렇게 개척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밌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훗날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이제 주요 이제 그 내용할 때 고대 3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학파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는 스토아 학파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둘 다 성경에 나오는 철학 학파예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어 서기관은 지인인가요? 아니 그건 유대교고.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에비구레온이라고 옛날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로마의 기본 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네,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두 개가 약간 상반되는데요. 상반되면서도 비슷합니다. 네, 두 집단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은 여기 이제 정반대의 사고 방식이라고 이제 일단은 얘기하죠. 소학파의 기본 내용은 뭐냐? 사치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고 인생의 어려움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그쵸? 네,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원론을 바탕으로 사고를 전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은 어때요? 선하고 좋은 거죠. 그쵸? 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충동이나 감정은 어때요? 불안하고, 그쵸? 뭔가 믿을 수 없고, 그쵸? 약간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성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막 감탄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막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방방방방 뛰어요. 자, 네. 그러면 스토아 학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이성을 따르는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완벽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향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때요? 항상 이성적으로 묵묵하게 굉장히 냉철하게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아,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게 진정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토론한 사람들이다. 그 거기서 그 아테네 전도하잖아요. 그쵸? 사도 바울이. 아, 그러다가 막 난동이 일어나고 그러죠. 아테네 그 뭐냐, 이렇게 그, 갔는데 막 우상들 막 많아가지고 분노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한 며칠 동안 그 토론한 거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이름이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아레오, 파고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데 이 토론했던 사람들이 스토아파 사람들일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요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초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스토아파의 사상을 이제 주로 받아들여서 큰 제국을 이제 일궈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은 원래는 되게 검소하고 타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졌던 건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로마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의 이제 향락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유명하잖아요. 그쵸? 타락과 유흥과 막 이런 거. 근데 원래는 초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로마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티내지 않고 좋은 게 있어도 항상 어때요? 검소하게. 그렇게 이제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 줬던 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요런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죠. 그쵸?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이성도 있지만 감정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의지도 있는 지정의가 뭐예요? 그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뭐예요? 지성은 그쵸? 감정을 이렇게 그 뭐냐 억압해야 된다. 그쵸? 네. 거기 온전히 막 뭐 통제하고 그쵸? 뭐 그게 그쵸?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악한 거라고 사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스토아파가 말하는 게 사실 좀 그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아파의 사상이 성경적이지는 않다. 성경적 인간관에서는 뭐예요?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서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동을 한다. 물론 죄의 영향을 배제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아파는 이제 그런 인간관을 갖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에만 투철한 사람. 그래서 사실상 너무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상향으로 이제 삼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재현이를 한 대 때렸어요. 네. 아파요. 자, 재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요?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재현이를 한 대 팍 때렸습니다. 근데 팔이 부러졌다고 그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재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러겠죠. 그쵸? 일단 먼저 반격을 하거나 해가지고. 네,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은 배출되겠죠. 그쵸? 네.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쵸? 네. 그리고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고 그 반론도 제기를 하고, 그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의지도 발휘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쵸? 네. 근데 스토아파 같은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해. 냉철하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나? 어, 아, 팔이 부러졌구나. 아이고, 저 놈이 와서 이렇게 한 대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으니, 자, 이제는 이제 이 팔을 붙들고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와.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이제 그래서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좀 이렇게 부인하는 약간 그런 사상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스토아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제 그 반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인간의 죄의 욕망을 아무런 통제 없이 분출하는 거는 악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럽고 좋은 것들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들은 마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스토아파의 사상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능한 즐겨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요 뒤에 있는 말은 선생님이 번역을 잘못해서 이거 잘못 쓴 건데, 과도하게 즐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과도하게 즐기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요거 고쳐주세요. 네. 네,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다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를 입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겨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스토아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체를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그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사상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즐기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게 되는 아, 예, 그래서 이 두 사상이 공존을 하면서 그리스에서 계속 전승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즐긴다. 그런데 과도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즐기자. 자, 이게 타락한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술을 마셔요. 선생님은 물론 술 안 마시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술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아, 그냥 뭐 기분 전환으로 한 잔 마시는 것쯤은 뭐 크게 나쁘지 않잖아. 인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퍼마시는 거로 되죠.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또 주장은 이겁니다. "좋은 것들을 즐기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서 "네가 이 생선을 적당히만 뜯어 먹어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우리가 단호하게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뭐예요? 눈에 일단 안 보여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죠. 그쵸? 네. 예. 눈앞에 예를 들어서 눈앞에 만화책 두고 "자 공부해라." 이러면 할 수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식의 인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가능한 즐겨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과도하지 않겐 조심은 해야 돼." 이런 주의 사항 붙인다고 해서 그 주의 사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또 그 단점은 그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단점은 뭐예요? 사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세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사람인가 기계인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쵸? 네. 스토아의 인간과는. 에피쿠로스의 인간과는 어때요? '야 저렇게 살면은 망하기 딱 좋겠다.' 예, 그쵸. 예. 이런 생각 딱 들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요 두 사상 가운데서 둘 다 실패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거예요. 실제 역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실제로 훗날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제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란 별명이 붙게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최고급 포도주와 음식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그쵸? 예.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런 주장은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스토아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제 한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인간관으로 나름대로 하여간 무언가를 선하게 생각하고 이뤄보려고 한 거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보니까 둘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쵸?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역사가 전개되는 모습이 계속 역사상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본적인 사상 대립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늘어나면은 그의 반작용으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는 스토아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사람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세대엔 또 어떤 사상 흐름이 또 힘을 받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적인 그쵸? 그런 게 힘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엔 또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 아레오파고스에서 이 스토아 그 학자들을 대상으로 그 설교한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있는데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숙제로 쭉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서 알렉산더 이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단 왜 중요하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제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 네. 고대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만 유통되는 거예요? 뭐 발칸반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 고기에서만 이제 이렇게 도는 사상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 그런 사상이나 문화 유산이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시에 패권국은 그리스가 아니라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그 중동 지역 전역을 제패하고 있는 대제국인 페르시아 쪽이었죠. 그쵸? 네. 근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중심축을 어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계 쪽으로 가져왔던 문화가 됐든 군사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사의 흐름이 진행되도록 가져온 그러니까 중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장을 열어젖힌 인물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를 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후 세계를 보시면은 이제 그 로마 그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는 로마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로마가 패망한 다음에는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뭐냐 프랑스나 그쵸? 프랑스나 영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나라가 돌아가고 또 패권이 저물고 난 뒤에는 이제 개서양 건너인 또 미국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쨌건 서구 세계라고 하는 그 기본 맥락으로 해서 이렇게 현대 사회에 이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알렉산더 이전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중동,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게 알렉산더 이후에는 그리스 쪽으로 옮겨오게 되고, 이제 그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가 패망한 다음에는 그냥 프랑스나 영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 네.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 큰 흐름을 봤을 때
그 큰 흐름을 서구 쪽으로 가져오는 첫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거.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양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서구 세계 쪽으로 끌어당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세계 역사를 그렇게 과연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들의 지도자상에 딱 걸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모든 면에서 완전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똑똑하기도 했고 용기도 있었고 통솔력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외모까지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엄청나게 하얘 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였대요. 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전쟁터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는 지휘관이자 장군이었잖아요. 네. 네. 지휘관이자 장군인데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굴은 꽃미남인데 또 체격은 또 건장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머리는 또 엄청 좋아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둔 사람이어서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이 왜 아는 게 많으면은 이렇게 결단력이 약간 좀 부족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담대해요. 그래서 뭐 결단도 엄청 빨리 내리고 근데 정확하게 내립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리더십도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자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기꺼이 그 자리로 가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여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따라갑니다. 예.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은 왜 이렇게 뭐 5가지 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오각형인가 육각형 그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통솔, 지력, 무력 뭐 이렇게 아, 매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도 모난 부분이 없이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다는 거예요. 아, 네,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한 네.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와요. 그 이 사람 초상이 동성애라고 알고 있는데. 네? 뭐라고요? 그 이 사람 동성애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뒤에 가면은 그런 모습도 나와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뒤에 설명도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알렉산더의 생애를 보시면. 실제로 알렉산더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그쵸? 향한 어떤 신의 뜻 안에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인제 나오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인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고런 걸 인제 기술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이 누구를 딱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이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막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을 뒤에 투영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성경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대상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아, 예. 요 대상을 막 얘기를 하면서 뒤에 올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쵸? 예,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그런 인물이 알렉산더가 되는데, 특징이 뭐냐?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못생길 수 있잖아요. 그치? 네. 머리가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겁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겁도 없어요. 아, 네. 네, 머리가 똑똑하고 겁도 없고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재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르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죠. 아, 예, 예, 그런 사람이 인제 알렉산더였다. 요런 것만 일단 서론으로 깔아 놓고 예, 다음 시간에 이 알렉산더가 그런 인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거든요. 네, 그 우리. 네, 뭐라고요? 영화로 본 것 같은데. 예, 영화로 본 것 같아요. 예. 잠깐 그 전쟁 영화. 네, 전쟁 영화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맨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무너뜨리려고 막 힘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아테네가 제국을 일으켰어도 기본적으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적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근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결국에는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인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의 축을 서구 쪽으로 옮겨오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재밌는 전쟁 얘기가 아마 이렇게 쭉쭉쭉 펼쳐질 겁니다. 근데 네. 선생님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네, 너무 매력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네. 사람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많은 재능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들을 갖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